안녕. 새 목이 맛이 가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학원 밑에 링고 맛집이더라고. 맛집에서 링고 맞으니까 좀 낫해놨네. 면접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긴 했는데 또 잘 안 봐지거든, 올려놔도. 그래서 이게 발표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올리고 이 영상도 같이 보면서 자료 보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서 적고 얘기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페이지 번호를 이제 붙였으니까 면접 자료 1 이렇게. 이거 작년에 면접한 내용이 올해 나온다라는 가정은 가급적 안 하면 좋지. 그치? 그리고 쌤 올린 자료는 이제 보도 자료, 그리고 최근 이슈, 작년 이슈, 올해 이슈, 올해 방향성 이런 위주로 해서 같이 알아보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게 면접 자료 1이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현장 중심 점검이거든. 큰 화재가 발생했잖아. 그죠? 특정한 부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제도 개선을 하는 형편이지.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경험했던 거는 이제 되게 오래됐지. 10몇 년 됐으니까. 우신 골든땡, 해운대의 화재.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충격 먹은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언제 공포감을 제일 많이 느끼냐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 저 사람 다 죽겠다. 저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그 현장에 쌤이 있어가지고. 쌤 더 겁났지. 내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은 뭐 별거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찬가지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으로 적극적 대답을 해줘야 돼. 항상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밸브 뭐 이런 것들 뭐 설비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치? 여기에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있다, 그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작년에 실제로 이제 화재가 숙박업소가 한 5년간 1,800건 정도 있었네. 엄청나게 많았네요, 그죠? 그래서 24년에 화성 모텔, 이건 진짜 충격이었지. 엄청나게 많은. 그죠? 이때 봤었을 때도 20명 넘게도 지금 피해가 다 있었었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많이 발생되는 거고, 가장 큰 이슈는 부천화재다, 그지? 부천화재가 날짜로 보게 되면 요 20일 날 발생했거든. 8월 22일 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면 7명이 목숨을 잃어. 투숙객 7명. 그때 이제 우리가 공기안전 매트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것들로도 다 확인되고, 그지? 그게 그냥 기능을 잘 못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보면서 안전매트가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 진짜 충격이었잖아. 그래서 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숙박시설 종합안전 개선 대책에서 이게 몇 회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 자료 올린 걸 보면 현장 대응 분야는 어떻게 하고, 예방 제도는 개선 방안은, 상황 관리는, 교육 훈련은. 근데 만약에 발표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딱 물을 수 있지. 숙박시설에 대한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냐? 말해봐라, 이렇게. 그럼 막 고민하잖아. 숙박은 항상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들기 중요해. 위험성이 큰 쪽도 이렇게 하면 덩어리. 그러니까 공장 창고 스타일, 다중용업 스타일, 그지? 그러니까 뭐 업무시설 스타일, 학교 스타일, 노유자 스타일, 병원 스타일 이렇게 딱 몇 개를 해놔야 돼. 그래서 거의 생각해보면 두 가지지. 업무시설은 늘 다니는 사람만 다니잖아. 근데 숙박은 불특정 다수가 묻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취침까지도 하잖아. 그지?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숙박하러 들어오는 경우는 뭘 한 잔 마시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행동 요령도 엄청 늦어지는 거지. 그때 소방시설에 관련됐던 부분들은 제실자가 탈출하는데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지.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치?
그런 위험성들이 엄청 많은 거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용, 다중이용소 특징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피난 탈출할 수 있겠어?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지금이야 이제 법이 강화되어서 이제 뭐 6층 이상 뭐 이런 등등의 개념이 이제 서는데 옛날에는 없었거든. 연면적 얼마 이상 이렇게 안 되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숙박이라 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나. 그죠? 뭐 과거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화시켜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못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는 거지. 말은 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에서는 고집을 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치? 그래서 대상물 등급, 자료조사 획수 확인 등등. 그치?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긴 했어. 그래서 스프링클러 자발적으로 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 알다시피 이제 뭐가 있어요? 그러면 노유자하고 지금 의료시설이 있잖아. 노유자 시설에 노간자단 그리고 의료시설에 대해서 의즈간자소 이런 것처럼 즉시 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어. 그 가게에 스프링클러를 까는 기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잖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쉽게는 잘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뭐 소방용품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공기안전매트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한 사람들도 많았어. 소방공무원들이. 안전매트가 저렇게 뒤집어지는 거냐. 거기다가 이제 거기 중심에 떨어지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전개되는 훈련만 하다가 약간 뛰어내린 사람도 훈련이 덜 돼 있잖아. 그지? 그때 약간 모서리에 뛰어내릴 때 매트가 뒤집을 정도면 그건 많이 충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매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설치에 대한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피난기구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쌤은 이제 이렇게 뭐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제일 많이 막 이렇게 일반인들 강의했던 게 얘기해주고 했던 게 간이환경기를 다는 것 자체는 진짜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간이환경기에서 막 하고 나니까 간이환경기 2개. 관광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냐 요즘에 그치? 아니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 그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몇몇만 체크해서 간결하게 대답. 그리고 이제 주요 키워드를 체크해서 발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쭉 나열식으로 보통 이런 사람이 있거든. 대답을 이렇게 거짓말을 좀 붙여가면서 쭉 나열을 해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길게 적어갖고 준비해서 연습을 반복하는 거지. 주제가 다르더라도 키워드가 뭔지를 찾는 거. 그러니까 동종 비슷하게 보면 노래방, 다중이용업소, 모텔이나 숙박업소 말고도 많이 있잖아. 유사한 것들. 그런 형태가 조금 이슈되고 있는 업소에서 불러서 인명피해가 커지면 또 그걸로 물을 거거든. 근데 유사한 거잖아. 유사한 덩어리에서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숙박 한번 말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그 노래방 한번 말해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거지. 그 대책들이 쭉 있으니까 뭐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 전체를 또 아우르는 대책은 이런 거야. 예방, 소방, 방화 관점이야. 무조건. 모든 화재는 예방, 소방, 방화거든. 예방이 뭐요? 예방은 불안 나게. 그치? 그 다음 소방은 적극적인 소방시설이잖아. 옥내수 화재냐, 무조건 자동화가 제일 좋지. 스프링클러 넣고. 아니면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놓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그거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쌤 생각에는 그냥 간이소, 확산소화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구획된 실이면 확산소화기 2개 설치해. 그 스프링클러의 효과마다는 높진 않겠지만 준하거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방화야. 방화는 확대를 방지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화재는 예소방 관점이야. 예방, 소방, 방화 관점. 그렇게 해서 틀을 딱 짜서 쭉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선주제, 후부연이다. 선주제. 어떻게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적극적 소화 대책이 먼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딱 설명. 적극적 소화 대책은 뭐를 먼저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번 봐서 숙박은 최근에 이슈됐던 거 부천 호텔을 잘 한번 봐서 그 이슈 사고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걸 한번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작성 기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 2번을 볼까? 2번은 그래서 이게
그 소방청 홍보자료, 보도자료에 있더라고. 화재감정기관이라는 게 있잖아. 화재감정기관은 우리 화재조사법에 감정기관에 대한 설립에 대한 취지와 개념, 의미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하는 형태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인 거지. 그래서 뭐 간편기사를 따고 5년이라든지, 조사관 따고 5년, 그 다음에 박사를 따고 이제 뭐 2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형태, 뭐 가느냐, 그지? 보존 몇 명이냐. 그런데 이제 청에서도 원래는 이게 시도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야. 감정기관 자체가.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이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청에서도 예산이 많잖아 가지고 다 하는데 점차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만이 살 길인 거지. 왜 그렇습니까? 배경 지식을 잠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화재 조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 그럼 법원은 신뢰를 국가수 쪽에 많이 물거든. 그 이유는 뭡니까? 과학적 체계적인 증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증거가 없진 않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형태에서는 실험기자재라든지 부족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인력을 빨리 갖춰야 소방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말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말을 하겠다. 그러면 약간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 야, 뭐 니네 재산도 잡고 목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화재조사팀이 좀 괜찮을 것 같아. 약간 과학적이면서 약간 느낌 있잖아. 국가수 이러면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 같은 경찰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화재감정기관 아니고 국가화재감정기관 뭐 이런 걸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의 방향성 등등은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되어 있는 형태를 뭐 마련하겠다. 그리고 전국 5대 권역에 반영하겠다. 기존에는 현재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전국이 표준화되어 있는 매뉴얼. 그죠?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은 조사 우수 사례라든지 좀 많이 전파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날 수 있는 화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화가 제일 골치 아픈 거거든. 방화나 자연발화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하면 화재 원인이 명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화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서 보거든. 방화는 뭡니까? 라면 촉진제가 있어. 촉진제. 화재를 더 키우려고 하는 부연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라면 신호 같은 유가 많아. 액체 가연물에 대한 범위가 여기는 액체 가연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거지. 그런 형태하고 뭐 주변 조사하고 많이 하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액체 가연물 하면 액체 가연물에 나오는 패턴을 분석해서 나오는 거지. 이번에 시험 나왔잖아. 스프레시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제 나오는 거지. 뭐 코어 패턴, 레인보 이펙트, 트레일러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면서 방화임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야. 의심에 대해서 증거를 모아서 감정을 하고 감식을 하고 감식을 먼저 하지. 시각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그 다음에 감정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게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증거는 없는지 제3자의 입장에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지. 그 결론 내리고 화재 공포하고 보는 거지. 우리 화재를 조사한다는 말은 다 알다시피 원인과 피해, 그치? 대응활동 이런 것들 많이 조사하게 됐어. 그래서 소방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지. 그러니까 인력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옛날에는 막말로 얘기하면 약간 경찰 있잖아. 한 10년 근무, 15년 근무하면 난 눈빛만 봐도 저 새끼가 살인범인지 난다. 이런 것들.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적인 인력. 그래서 나중에 청이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잖아. 그러면 외국에 있는 국제기관하고 연계하고 교육받고 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그런 애를 미래 꿈을 꿔도 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 그래서 화재 감정 기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보유 장비, 보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넣었던 자료는 현장 평가할 때 주의사항들. 그러니까 뭐 화재 감정 기간에 대한 개념과 그치? 화재 조사를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하면 감정 기간을 제대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 전담 부서는 당연히 있거든 지금 각 본부마다.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는 감정 기관이 있어야 명료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런 형태를 방향성을 갖는 거지. 그리고 긴 용어들을 읽으면서 킵킵해. 아 이거 필요하겠다 저거 필요하겠다 이거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모아놨다가 다른 소재도 대답할 수 있게 연습을 반복하면 되지. 그치? 목소리 톤 꼭 잊지 말고 자세 등 펴고 턱 당기고 눈빛은 시선 반처리가 눈과 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아니더라면 약간 이렇게 턱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약간 자세를 갖다가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세가 오늘 불량이네. 미안. 지금은 새벽에 하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감정기간 이제 두 번째 거 받고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면접자료 3번. 이제 특수가연물이 있지, 그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대상물에 대한 안전 강화. 특수가연물이 이제 가연물의 끝판왕이지. 가연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연성 고체가 있잖아. 가연성 고체는 위험물 쪽으로 가고, 그리고 가연물 중에 특수가연물이 있는데 얘네들은 예방법 차원에서 하고, 종류들은 뭐 대학 보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면반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땅한 조치 설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부실해. 그지? 뭐가 부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법상에서 특수가연물은 적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동 소화 설비나 대형 소화기가 있으면 적재할 수 있는 면적과 높이를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거 외에는 적극적인 뭔가 없어. 이걸 갖다 시설법으로 살짝 돌려보면 특수가연물이 어디에 저장하는 가 중요하다, 그지? 특수가연물의 지정 수량의 몇 배? 500배 이상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그치? 500배 이상이 있을 때는 옥내소화전이다, 옥내소화전, 그치?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등등. 750배가 옥내외구나, 그치? 자탑 대상이구나, 자탑. 그 다음에 750배가 흑여동이, 그치? 그 다음에 옥내외 소화전. 그 다음에 1000배가 스프링쿨러,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특수가연물을 화재가 발생했더니 얘는 쉽게 꺼지지가 않는 부분이지. 불가능해, 그지? 그 외에 대한 특징 자체가 이 가연물은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고무류, 플라스틱, 뭐 석탄, 목탄 이런 것들인데 A급 화재들, A급이 불 꺼지기 좀 힘들거든. 왜냐하면 화염도 커지지만 이걸 불을 끄면 재에서 나는 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완전하게 소화가 된다는 것들이 좀 쉽지 않다더라고. 그런 내용들 보면 이제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장비가 보통 이제 약간 노가다 말이 장비가 한 몫을 하거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호수를 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되어 있는 보조치가 없잖아. 그래서 방수총의 형태로 해서 왼쪽으로 돌리고. 쌤은 약간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위험물 처리 시설 갔었을 때 이제 방수총을 쏘거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그냥 이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방수총이라고 보통 하지만 이제 포로 가고 되면 포 모니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선박 쪽에서 막 쏘는 거.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위아래, 이렇게 돌리면 좌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할 거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좋지. 장비로 해놓는 게 좋아. 사람이 그걸 호수를 들고 반동력을 견디면서 쏜다라는 것들이 화세가 엄청 강할 때는 엄청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고정시켜가지고 보면 되지. 밑에 그림 보면 나와 있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 긴 막대기가 위아래 거고, 왼쪽에 이렇게 돌리고 있는 부분들은 좌우로 움직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네, 그지?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네요.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주택 좀 이슈가 크다, 그지? 공동주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면, 공동주택이 소방법상으로 되게 완화되어 있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지. 공동주택은 바뀌었던 형태가 과거에는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쓰고 소방에서는 단독주택에서는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지? 시설법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설법상 나와 있는 내용이 야 이거다. 뭐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기숙사가 있었거든. 이 두 내용이 다 정의가 기숙사는 내용이 확 바뀌었지. 기숙사는 여러 가지 종류 또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아파트 등으로 바뀌면서 6층 이상으로 바뀌지. 주택으로 생각된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우리가 말하는 있는 공동 아파트 등이 되는 거니까 그 외에 연립과 다세대가 들어왔지. 그래서 25년 개정에 대한 법률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은 말한 대로 그 연립과 다세대가 들어온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지금 나와 있는 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이 완화돼서 많이 들어가.
머리에 넣어라. 허가 동의 대상이라는 거. 그치? 허가 동의 대상인데,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까? 그렇진 않지. 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이 대상이 되고, 근데 자타면 대상이 된다, 그지? 그래서 그 설비에 대한 경미한 차이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 왜 그렇게 완화를 많이 시켜줬냐면, 구획되어 있잖아. 구획되어 있단 말은 화재가 한정적이란 말이거든. 화재가 한정적이면 확대가 작으니까 인명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가 바뀌어. 발코니를 없애. 그지? 우리가 말하는 캔틸레버나 스팬드럴 자체를 다들 완화시켜서 없어. 심지어 이런 아파트들 많이 나와. 약간 비싼 아파트들은 통창이야, 통창. 그러니까 바닥과 벽이 있고, 그리고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벽 자체에 구성이 없는 거지. 바로 외벽이. 커튼홀 구조로 가는 거거든. 커튼홀은 층간 연소 확대를 엄청 빨라서 무시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를 고민하는 거다, 지금. 그지? 그래서, 플래시오브도 조기에 생길 수 있고, 그게 작으니까. 그리고 고층이면 연돌. 그리고 최근에는 강도나 하중이 좀 많아지고 있어. 적재물이 많아졌거든. 옛날 세간살이 살림살이는 뭐 많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쌓아두고 살잖아. 사람들이 다. 그리고 양방향 피난들이 아쉬워. 원래 공동주택에는 세 가지의 이제 양방향 피난이 모토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면 경량 칸막이야. 똑똑똑 넘어가려고. 경량 칸막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경량 칸막이나 비상구를 선택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가 삭제됐잖아. 발코니 그걸 많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발코니에 뭘 두냐면 대피 공간을 두는 거야. 대신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런데 대피 공간 들어갔더니 이제 불을 아예 막아주면서 괜찮냐? 안 그렇더라고. 왜? 그때는 그냥 갑종 방화문이었거든. 과거. 열을 차단하지 못하는 문을 썼었어. 그래서 부랴부랴 난리가 나. 그게 2016년도다. 그래서 2017년부터 급히 개정안되고 자율방화문. 지금의 방화문명 지금 60분 플러스지. 그래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견디는 거지. 소방대가 올 때까지. 그 다음부터 이래서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탈출해야지. 밑에 집으로 넘어가면 되겠군. 하향식 피난구가 도입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은 되어 왔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발코니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거가 됐으니까 상층연소가 너무 확대 빠른 거지.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점검이라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공동주택 점검 제도가 좀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소방실은 뭐뭐 있을까? 그지? 소화기 무조건 둬야 되잖아. 소화기에 두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 있고 자동사장치 주방용 주거용 주방 자동사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스프링클러 대상이면 스프링클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감지기들 경보설비 가스누설 경보 이제 별도로 해서 그 다음에 왕관기 이런 것도 대상이 되거든. 그 외에는 사항이 없네. 그지? 이때 제일 믿을 만한 것들은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그 다음에 요거 좀 빠졌지만 비상방송도 대상이 된다. 비상방송. 그리고 비상조명등. 그치? 복도에는 유도등 봤는데 비상조명등은 업무시설이면 세대 안에 불이 하나 딱 켜져. 근데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복도에 불이 딱 켜져. 문 열고 나가면 켜져. 근데 대피공간이나 우리가 하향식 피난구일 때는 예비전원을 통한 조명설비가 들어가. 그런 거 하나 생각하는 것이. 그걸 다들 연동하고 켜봐야지 소방시설 위급상황에는 이걸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걸 점검을 제도를 만들었지. 이게 이제 시설법상의 자체점검 제도라는 건데 자체점검 제도를 해봐도 우리 아파트에 사람 별로 없어. 점검하러 가보면. 소방훈련합니다 하고 공물 막 붙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해. 기껏 해봐야 손녀분 할머니들 나와. 그치? 막 이렇게 됐고 그것도 요즘 잘 안 하지. 어린이집 맡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훈련하면 진짜 몇 사람 안 나가.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 니네가 직접 점검해서 제출하면 되겠다.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제도로. 그래서 지금 그 2페이지에는 꼭 봐.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방법들. 그치? 이제는 원래는 이제 관계인이 다 점검할 수 있는 제도고 아날로그 특수감지가 있을 때는 뭐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 가능하고. 그치? 그 다음에 단선이 있으면 현장 확인. 2년 동안 50% 작동일 때는 50%, 2년 동안 100%, 작동일 때는 50%, 종합일 때는 30%에서 나머지 년도에서 다 점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지. 점검 서식을 배부하고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봐라. 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야. 그러면 문제상으로 보면 최근에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대책을 마련해봐라. 그러면
위험성을 조금 얘기하고 바로 대책 가든지, 그지? 아니면 공동주택은 이런 위험성을 가짐으로써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대책에는 뭐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항상 선핵심, 후부연이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물을 수 있지.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과 대책을 마련해봐라. 그러면 또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점검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소방 관점이다. 예방, 소방, 방화. 그치? 그래서 공동주택 교육을 철저시키는 건 예방인 거지. 불 안 나게 만드는 거니까. 불 났었을 때는 스프링클러를 무조건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불 꺼지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사이드 좀 봐야 된다.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공동주택에 아연 다기가 되잖아. 연립과 다세대가 딱 들어갔어. 연립과 다세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잖아.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도 작고 물이 쏟아지는 양도 작아. 그래서 적극적인 소화보다는 피난의 위주로 많이 돼 있다는 거. 그치? 그건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든지 얘기하는 거 등등 하지. 그리고 세대별 출입문은 다 방화문이다. 확대 안 되게. 그래서 최근의 구조는 확대가 엄청 빠르게 돼 있는 구조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몇몇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에 관련해서 또 알아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올려준 자료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그거 어디로 봐야 되냐 근데?